안녕하세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얼류에서 나온 폴링레이트 8K 자석축 키보드 EK75RT8K 제품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바로 언박싱 해볼게요. 먼저 설명서 종이 쪼가리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한글로 돼 있어서 보기 좋네요. 그리고 액세서리 박스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다얼류라고 적혀있는 하얀색 USB A to-C 타입 케이블과 주황색 키캡 리무버, 여분 자석 스위치 두알, 우르르 포인트 키캡이 들어있었습니다. 키캡은 이중사출 구조로 제작되었네요. 자, 다음은 키보드 본품입니다. 먼저 플라스틱 판때기를 치워주고요. 비닐을 뜯어서 벗겨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쓱. 다얼류 EK75RT8K 75% 배열의 풀 알루미늄 자석축 키보드입니다. 우측 상단에는 노브도 달려있네요. 이쪽 방향키 옆에는 곰발바닥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키캡에는 깔끔하게 한글 폰트도 들어가 있고요. 키보드 옆 사이드에는 이렇게 LED 디퓨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입니다. 키보드를 빙글 돌리면 이쪽에는 USB-C 타입 포트가 있고요. 키보드 하부를 보면 범폰이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고 캐릭터가 그려진 장식이 있네요. 이거 꼬다리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짝! 이 제품이 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제품 무게는요 1.8kg 정도가 나갑니다. 키캡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키캡의 촉감은 굉장히 매끄럽고요. PBT 재질의 이중사출 키캡입니다. 키캡의 두께는 1.48mm 정도입니다. 스위치 풀러는 들어있지 않지만 스위치를 이렇게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빛나는 LED가 아래쪽에 위치한 핫스왑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강판도 딱 보니까 알루미늄이네요. 스위치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이 스위치 앞에는 LED를 확산시켜주는 디퓨저가 있었습니다. 이 투명한 게 LED 확산 디퓨저입니다. 다얼류 EK75RT8K 제품은 2가지 색상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실버 컬러와 블랙 컬러, 이렇게 2가지입니다. 블랙 컬러는 이렇게 빨간색과 노란색 포인트 키캡이 들어가 있고요. 케이블은 검은색이 제공되고 포인트 키캡은 이 색상이 들어갑니다. 이 2개의 키보드는 포인트 키캡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실버 색상은 투톤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블랙 컬러도 마찬가지로 투톤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톤이 좀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방향키에도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좀 더 화려하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 블랙 하우징도 키캡을 이렇게 다 뽑은 다음에 노랭이 키캡을 끼워서 화려하게 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모디얼 검은색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완전히 올블랙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타건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빌라이저 키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오, 스테빌라이저 키들 굉장히 잘 잡혀 있네요. 철심 소리 튀는 부분 하나 없이 아주 만족스럽게 시원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핑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보드는 케이블을 사용해서 유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와 연결을 하면 자,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이 다얼류 키보드 같은 경우는요 확실한 그 키감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 편이에요. 다얼류의 다른 제품들을 쳐봐도 이 특유의 쫀득한 스프링, 약간 키감이 살짝 강해지면서 쫀득하게 느껴지는 요 스프링 압이 웬만한 다얼류 키보드에서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석축을 채용한 EK75RT8K 제품도 그 특유의 쫀쫀한 타이핑 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타건할 때의 느낌은 음색적인 부분에서 묵직한 음색은 좀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석축 치고는 타건할 때 느낌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확실히 이 무거운 알루미늄 하우징이 키감을
키감을 어느 정도 조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키감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약간 구리스가 꾸덕하게 들어가서 스위치가 윤활되면은 훨씬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게이밍 키보드잖아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되는 게이밍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경쾌하게 톡톡 튀어오르는 요런 키감의 느낌으로 나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묵직한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키감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노브는 이렇게 돌리면은 볼륨을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은 뮤트, 온, 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EK75RT 제품 페이지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가다 보면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요 그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소프트웨어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톱니바퀴 세팅을 눌러가지고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EK75RT 8K 키보드 업데이트 눌러주고요. 중국어로 샬라샬라 적힌 상태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최근 업데이트 패치 내역인데 이렇게 뭐 여러가지 기능 안정화가 되었고, 중요한 거는 게임별 추천 설정 값, 이거를 세팅을 해줄 수가 있네요. 래피드 트리거 기능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발로란트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펑션 플러스 2번 키를 5초 동안 눌러가지고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좀 체크해 볼게요. 먼저 요거는 키 매핑 바꿔주는 곳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편집할 수 없는 키예요. 그리고 이쪽 아래에는 폴링 레이트를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8000Hz 8K 보고율 폴링 레이트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대로 둬주고요. 그 다음에 좌측 세 번째 칸에는 키 입력거리 설정, 래피드 트리거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작동 지점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내렸다 올리면은 이쪽에 애니메이션이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누르면은 입력이 되고 요 정도 누르면 입력이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아래쪽에 빨간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내려서 보면은 3에서 4mm의 트리거 범위는 큰 스트로크가 필요하므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는 있지만 추천을 안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요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 키 작동별 설정 들어가서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래피드 트리거 기능입니다. 키별 래피드 트리거 설정 눌러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줘가지고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선택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여기서 래피드 트리거 프레스 릴리즈 깊이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몇 개의 키만 이렇게 선택을 해줘가지고 따로 또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지금 요 다올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넣으면은 작동 지점 설정은 무시가 되고요. 설정한 작동 지점과는 다르지만 빠른 입력으로 작동 지점이 알아서 설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경쟁 모드가 있는데요, 이 모드를 켜면은 여기 LED가 좀 달라졌죠. 활성화하면은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데 요 래피드 트리거 설정은 해지가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려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작동 지점 설정해 놓은 요 0.6mm 요걸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폴링 레이트 값만 빨라지는 그런 세팅으로 보입니다. 게임 프로필이 여기 있는데, 경쟁 모드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들어간 채로 또 세팅을 해줄 수가 있네요. 이거는 따로 세팅을 해줄 수는 없고 여기 정해져 있는 요 프로필로만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모드가 있고요. 자, 다음은 키 바인딩 설정입니다. 자, 키보드 모양 키캡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이렇게 노란색 플러스가 커서를 따라오게 되는데요, 클릭을 해주면은 요 기능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키잉 패스 DKS 기능은 하나의 키에다가 4가지 키를 넣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에서 작동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세팅을 또 해줄 수가 있네요. 자, 설정이 끝났으면 4를 눌러줘야 되고요. 그러면 바로 세팅이 되고, 요 Q키를 바로 눌러볼게요. 깊게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전부 다 1, 2, 3, 4가 나오고요. 짧게 살짝만 누르면은 1,4만 이렇게 나오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DKS 기능은 첫 번째 입력이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나 요거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마지막 쪽 떼질 때 입력되는 지점도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캡스락에다 기능을 넣어볼게요. 홀드 클릭 MT 기능을 넣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요, 누르고 있을 때는 컨트롤 키, 클릭을 할 때는 캡스락 키가 작동되게 해볼게요. 자, 항상 이쪽에 있는 네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A를
딱 눌렀을 땐 지금 소문자잖아요. 근데 캡스락을 한 번만 이렇게 짧게 누르면은 대문자 A가 나오고, 짧게 누르면은 다시 소문자 E. 그러니까 기본적인 캡스락 기능이 되는데 이거를 길게 눌러볼게요. 컨트롤 C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복사가 되잖아요. 얘를 긁어서 캡스락 C를 누르고요. 다시 엔터를 넣고 캡스락 V를 누르면은 이렇게 컨트롤 V처럼 길게 누르면은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W에다가 다른 기능 넣어볼게요. 토글 스위치 TGL 기능 넣어볼게요. 요거 그대로 네 눌러주면 되고요. 토글 스위치는 간단합니다. W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쫙 나오고요. 다시 한번 W를 누르면은 이렇게 멈추는 그런 토글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 키에다가는 매크로 넣어볼 건데요. 먼저 매크로는 우측 맨 아래 매크로 관리자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클릭을 해가지고 우측 상단에 있는 녹화 시작 눌러서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녹화 시작을 누르고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녹화 종료 마우스로 눌러볼게요. 그러면 매크로 2에 지금 들어갔죠. 다시 키 바인딩 설정 들어가서 2키 누르고 매크로에다가 매크로 2번을 넣고 네라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2키를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영어로 나오는데요. 한영 전원으로 바꾼 다음에 눌러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세팅된 값들 일단은 다 지워줄게요. 클릭하고 여기 휴지통 버튼 누르면은 지울 수가 있어요. 싹 다 지워주고 클릭을 해서 스냅탭 기능, 자 ST 그룹 1이라고 적혀있고 네라고 넣어줄게요. 다음에 D키에다가 또 스냅탭 기능을 넣고 ST 그룹 1에다가 네라고 넣어주면요, 요 A랑 D가 지금 그룹 하나에 묶인 거예요. ST 그룹에 묶인 건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A를 누르고 있다가 D를 누르고 다시 D를 떼면은 그대로 누르고 있던 A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누르고 있던 키가 작동이 되는 거고, 그 가장 마지막에 눌렀던 키를 다시 떼면은 원래 누르고 있었던 그 키가 바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게임에서 A키와 D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멈춘단 말이에요. 가다가 딱 멈추는데 요 스냅탭 기능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키를 이렇게 동시에 눌러줘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사용자의 버릇에 따라서 아니면은 게임에 따라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로란트 꾹 브레이킹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능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무빙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짤짤이 무빙을 넣어줄 때 좀 편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또 세팅한 값을 지워주고요. 이제는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키 W 하드 스탑, 키 A 하드 스탑, 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기능은 발로란트 할 때 좋은 기능인데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할 때도 좋은 기능이지만 제가 알기로 게임상에서는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A랑 D 요걸로 말씀드릴게요. 키 A 하드 스탑을 누르고 키 D 하드 스탑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DKS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그 기능을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A키 기준으로 A키를 이렇게 끝까지 눌렀을 때는 A키가 작동을 하는데 A키를 떼자마자 D키가 작동이 돼가지고 발로란트에서 톡 브레이킹처럼 작동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DKS 기능을 톡 브레이킹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로란트에서 D키를 누르다가 떼고 브레이킹을 거는 거를 만세 브레이킹이라고 하고, D키를 누르다가 떼면서 A키를 바로 눌러줘서 멈춰주는 방식을 톡 브레이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DKS 기능에서 여기 세팅된 이 설정 값을 사용하면은 D키를 누르다가 만세를 해도 톡처럼 A키가 살짝 눌러지면서 멈춰지기 때문에 만세 브레이킹을 하면서 톡 브레이킹처럼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는 LED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백라이트 효과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백라이트 옵션들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편리한 기능입니다. 여기 백라이트 옆에 사이드 라이트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눌러주면은 이렇게 사이드 쪽의 불을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올류의 래피드 트리거 알루미늄 자석축 키보드 EK75RT 8K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게임을 몇 판 돌려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우스도 다올류 제품을 한번 써볼게요. 이 제품은 새로운 민트 컬러가 출시된 다올류 A950G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4G 무선 연결에 블루투스까지 되는 제품입니다. 그립감도 편하고 색상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상으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들어간 알루미늄 자석축 키보드 다올류 EK75RT 8K 제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